챕터 1 서비스 프로세스와 고객 만족 관리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콜센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돼요. 이거는 정말 시험이 좋아하고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콜센터의 역할부터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센터의 역할에는 일단 신규 고객 확보와 기존 고객 활성화에 있어요. 그리고 고객의 요구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미지 제고와 다양한 매체의 중심의 어떤 마케팅의 역할도 하죠. 그리고 이익센터의 역할도 합니다. 이걸로 수익이 창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크게 전략적 정의 부분부터 우리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적 정의 부분에서는 우선은 우량 고객 창출 센터다. 즉 단순한 응대가 아니라 고객을 발굴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객 감동을 실현을 한다. 약간 휴먼 릴레이션 센터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한 번에 뭔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략적 관점에서 보는 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콜센터에서 요금제 변경부터 혜택 안내, 그리고 해지, 그리고 그런 방어까지 한 번에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략적 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 전략 관점으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고객 확보와 유지, 가치 증대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 전략적인 관점에서 콜센터를 바라본다면 첫 번째가 고객 확보 측면이에요. 즉,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휴먼 고객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휴먼 고객들한테 이벤트 문자 같은 걸 발송을 함으로써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 유지 측면, 이 부분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고객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VIP 전용 상담 채널을 운영을 해서 뭔가 충성 고객을 확보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고객 가치 증대 측면에서는 고객 DB 기반으로, 즉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 서비스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고객님 이전에 구입하신 제품과 관련해서 저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어요 라고 말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서비스 전략적인 관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다양한 채널이 좀 확보가 되겠죠. 전화뿐만 아니라 어떤 채팅, SNS, 앱 이런 다양한 채널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피드백 제공이랑 니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고객의 소리를 데이터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 지표. 콜센터는 이런 응답률이나 고객 만족도 같은 걸로 좀 이렇게 관리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달앱 고객센터가 고객 불만 내용을 좀 분석하면 그걸 메뉴화한다거나 서비스 개선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콜센터의 역할의 변화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금씩 변해오고 있었어요. 이것도 별표 시험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거래 보조에서 끝났다면 지금은 세일즈 수단까지 활용되고 있고, 불만 창구에서 텔레마케팅, 단순 서비스에서 의견 조사, 고객의 소리를 듣게 되죠. 비용 센터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익 센터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포 애프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 배송 조회에서 끝났다면 이 상품하고 같이 구매하면 할인이 돼요. 이런 것들도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의 핵심 요소 부분들을 보면요. 일단 전략적 목표 수립 실행부터 기술 인프라의 최적화 쪽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전략적 목표 수립과 실행. 일단 전략적 목표죠. 명확한 목표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인적이나 물적 자원을 어디에 쓸지 방향을 좀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 예를 들어서 신규 고객 10% 증가 같은 이런 수치 목표를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평가나 보상 같은 거를 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상담원 관리도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담원 관리 같은 경우에서도 이 상담원이 고객들하고 완전 최전방의 접점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접점에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있죠. 첫인상 이 자체가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담 품질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꼬르 회사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담사 한 분 한 분의 말투가 회사의 평판이 되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탈 방지에도 도움이 되겠죠. 불만 고객을 붙잡아서 이걸 충성 고객으로 좀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담원 관리와 서비스 품질 부분에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체계화된 운영 프로세스. 자, 이 경우는 마케팅과 좀 연계를 해서 콜센터 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케팅 전략에 좀 수립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랑 협업도 하고 또 매뉴얼화를 해서 누가 해도 동일한 품질을 좀 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매뉴얼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인프라. 여기는 웹 기반으로 이제 시스템을 했을 때 고객 맞춤형 상담이 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챗봇이나 CRM, AI 콜 같은 응대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 단축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콜센터 운영에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중에 이유가 사실 이제는 단순 민원 처리에서 이 콜센터를 통해서 기업의 성과 창출로 이루어지는 걸로 이제 진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나 기술, 전략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 고객 만족과 기업의 수익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CS 리더스 관리사로서 이러한 그 운영 체계를 어떻게 잡아야 성과가 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핵심 고려 사항에는 이렇게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 즉 투자 대비 효과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적인 서비스 역량, 예를 들면 상담사를 교육한다거나 컨설팅에 활용하는 거. 고객 중심 서비스 체계는 고객 참여나 어떤 피드백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기반 운영은 그것을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마케팅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무 운영 효율화, 프로세스를 좀 최적화하고 팀워크를 강화를 하는 것이 해당이 되고, 자원관리 최적화는 인력이나 비용 이런 관리들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불만 항목을 좀 데이터로 추출하면 이게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고,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좀 도입하면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은 정말 크게 타격 없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챕터 2, 서비스 프로세스와 고객 만족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고객 응대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대화의 감정을 표현하고 호감을 주기 위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핵심은 고객에 있어서 고객을 중심으로 두고 쉽고 공감 가게 해야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예의랑 존중을 느끼게 해주고 절대 어떤 전문 용어를 써서 어렵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말로 설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뭔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위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상담의 상황별인 대처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별표 많이 되어 있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화법을 보고 비교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부메랑 화법. 한마디로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을 시키는 화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비싼데 그렇지만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아론슨 화법. 이거는 부정을 좀 긍정적으로 말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선부정, 후긍정인 거죠. 비싸지만 품질이 탁월합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보상화법. 이 부분은 단점 대신에 이득을 강조를 하는 건데요. 비싼 만큼 최고급 원단을 저희는 사용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산울림 화법. 고객 산울림이 메아리처럼 돌아오죠. 그러니까 고객 말을 반복해서 공감을 해주는 거죠. 배송이 늦어지셔서 답답하셨죠. 이렇게 한 번 더 리핏합니다. 그리고 신뢰화법. 이거는 안정감과 책임감을 좀 부여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바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바로 쓰는 거죠. 그리고 레이어드는 질문형으로 응대를 하는 걸 말해요. 혹시 이런 제품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그리고 후광화법. 이거는 유명인이나 어떤 후기를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전문가들도 이 제품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쿠션화법은 뭔가 완충 멘트를 쓰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좀 덜 충격을 갖게 만드는 그 문장이나 단어를 쿠션 문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 전달 화법. 이거는 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말을 하는 표현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잘못됐다, 저희가 부족했다, 죄송합니다. 이게 나 전달 화법입니다. 이거 I 메시지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가 U 메시지예요. 너 전달. 이렇게 이 화법은 U 메시지는 싸움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한마디로 이 상황을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너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한 거야. 이건 U 메시지예요. 이게 아니라 나 전달법.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다라는 게 I 메시지인데 이제 우리는 지금 CS적인 면에서 들어가니까 이게 내가 주체가 돼서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거서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했나 봅니다. I 메시지로 들어가요. 고객을 그 다음에 설득하는 화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객을 설득을 할 때 일단 고객의 말을 적극적으로 좀 경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응도 좀 살펴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템포나 톤도 같이 조절을 하고 역시나 전문 용어보다는 조금 알아듣기 편한 쉬운 말로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도 반복, 노출을 좀 들어가면서 친숙하게 만들고 제안을 하더라도 여기 밑줄 청류형으로 말을 한다. 그러니까 명령형이나 평서형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청류형으로 질문으로 마무리를 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청룡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존중받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혹시 더 편리한 옵션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 질문 기법을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질문 기법에는 크게 개방형, 선택형, 확인형 이렇게 있습니다. 개방형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예스와 no가 아니라 자유롭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질문이 개방형 질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용하시면서 가장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런 거죠. 선택형 질문은 선택지를 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A와 B 중에 어떤 게 더 필요하세요? 이렇게. 자, 확인형 질문. 확인형은 의사나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으실까요? 이게 확인형 질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상황별로 고객 응대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고객 응대 시 기본 어떤 자세. 일단 이거는 이 고객은 감정으로 반응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사실만 맞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어떤 직원의 또는 회사 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공감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잘못을 좀 인정을 하고 진심 어린 어떤 사과를 하게 됐을 때 훨씬 더 좋은 호감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사실 기반의 명확한 설명을 한다던가 현재 시스템 점검으로 2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공감적인 경청과 이해를 한다.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편견 없는 열린 마음. 고객 의견은 소중하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성의 있는 응대 태도를 가지는 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네 이런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고객과 대화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신뢰 유지. 이거는 무리한 약속 대신에 뭔가 우리가 딱 지킬 수 있는 것만 대답을 하는 것.